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민우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방에 보면요, 없는 게 없어요. 막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걸 꼭 한두 개씩 들고 다니실 거예요. 바로 커피 믹스인데요. 우리 어머님들도 들고 다니시죠? 아니면 사탕이라도 들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요,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일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단 거부터 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순간적으로 힘이 나게 하는 당이요, 사실 우리 몸에 좋다라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연 전해주실 황희진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아마 달콤한 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아주 드물게 있긴 있죠. 삐쩍 마르신 분들 중에 난 그게 싫더라 이런 분들 있긴 있어요. 예, 좀 얄밉긴 하죠. 근데 이 달콤한 맛이 혈당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달콤한 맛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당분들이 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들 좋아하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혈당 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특히 어린애들이 있는 어떤 학교, 유치원 근처에서는 청량음료를 비롯해서 이런 너무 단 음식들을 안 파는 그런 규제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도입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주제가 혹시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예, 혈당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예, 혈당이 이제 조절이 잘 되고 내 몸이 뭘 먹던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관리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단계 내지는 잃고 난 다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당뇨병 전 단계, 그다음에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관한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혈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당분이 얼마 있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누구나 혈당은 오릅니다. 그리고 굶었을 때가 가장 혈당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혈당을 우리가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또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당뇨병보다 한 단계 전인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단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복 혈당이라는 거는 이제 굶고 나서 보통은 8시간 정도 확실히 굶고 나서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은 손끝에서 하는 것보다는 피를 뽑아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설탕물을 똑같은 상태에서 먹이는 거죠. 굶은 상태에서 똑같이 굶어 있는데 설탕물을 일정한 양의 설탕물을 먹이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당을 이겨내는 능력, 그래서 내당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당능이 잘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어떤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장애가 있는 상태냐라고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화혈색소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혈색소라는 건 우리 피에서 있는 빨간색 그 헤모글로빈을 혈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피를 뽑으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허리 뒤에 있는 이제 뼈에서 만들어진 혈액 세포들 중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하루짜리 놈서부터 100일짜리 놈이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얘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부서져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 하루서부터 100일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에 만들어질 때마다 얘들이 그날그날에 혈당이 들러붙는 거죠. 당분 성분이 들러붙기 때문에 걔들의 평균을 내면 1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3달 동안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법이 나오면서부터 숨어있던 당뇨 환자들 많이 찾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한다, 피 뽑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틀 동안 굶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정상 나오는데 나머지 363일 동안이 당이 높은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오류가 있는데, 이 3달 동안을 사람이 굶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나오면서 좀 더 정확한 이제 우리가 혈당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복 혈당이 126을 넘으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100을 넘고 126이 안 된 상태로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
당뇨병 전 단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5.7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의사들이 이제 잔소리를 하는 당뇨병 전 단계가 되겠고 6.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거창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학생들 시험 문제 맨날 의대생들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데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찾게 된다. 그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된다. 그다음에 갈증을 많이 느낀다. 분명히 물을 많이 먹었으면 갈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당이 높은 상태를 몸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희석을 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잰 혈당이 200을 넘게 되면은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들 너무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그 전 애들 다 잡아내서 잘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하루 쟀다 그래서 그거가 진단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컨디션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을 했을 때도 계속 그러냐를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얼마나 되냐? 제가 학생 때 배울 때 저한테 당뇨병을 가르쳐 주셨던 지금 돌아가신 교수님께서는 야, 당뇨병은 이거 미국 애들이나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생겨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20세기 말 얘기입니다. 드물게 있고 주로는 이제 소아당뇨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2형 당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그런 당뇨는 다 차치하고 이제 성인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하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2017년도 통계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자기한테 병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 5명 중에 2명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혈당 강화제라는 당뇨 약이라든지 또 주사들 중에 요새 뭐 인슐린 말고도 다른 주사들도 나왔지만 인슐린 주사가 주로들 이제 얘기하는 주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투여하지 않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나 되고 또 당뇨병 환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진 거죠. 그럼 아까 지난주에 그 혈압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아서 혈관이 망가지는데 그럼 혈당은 왜 문제냐라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맑고 깨끗한 맹물이 흐르면 혈관이 다치질 않죠. 좀 덜 다치죠. 근데 우리가 설탕물 같은 거 타보실 때 느끼겠지만 설탕 많이 하면 밑에 가라앉죠. 침전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상태로 얘들이 흘러다니면 상처가 아무래도 많이 나죠. 그 뭐 엔진 오일 선전하잖아요. 막 뭐 때를 빼줍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사람 혈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맑은 피가 많이 흘러야 되는 거고 그중에 이제 안 좋은 거를 얘기하자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고혈당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계속 혈액이 흐르다 보면 혈관의 벽에 좀 더 많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 여러 가지 병들을 불러온다.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합병증들이 되게 많고 또 심각한 병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뭐랄까 사람들이 막 안 좋은 병이다, 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사실은 당이 그 안에 정상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혈관들이 망가지지가 않는데 이게 너무 높게 되면은 계속 상처들이 많이 내고 그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이거 하루 종일 혈관이 더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생기는 이제 질환들이 심장 혈관들이 막히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그런 병들도 잘 생기게 되고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 그런 뇌혈관 질환도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실 다니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만 해도 20세기 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투석실을 다니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콩팥병 앓았던 사람들이 투석실 간다가 1등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크로스오버라 그러죠. 이렇게 1등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게 이제 21세기 이제 초가 되면서 좀 이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는 의사 시험 볼 때 그 어렸을 때 앓았던 콩팥병이라고 해야지 점수를 바꾸서 의사가 됐고요. 요새 이제 의사가 되는 이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에 의해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실을 가게 된다라는 게 이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지 이제 점수를 받고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도 그렇다고 모든 당뇨가 다 그렇게 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잘 되는 당뇨는 콩팥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콩팥이 망가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콩팥이라는 데도 결국은 혈관들이 많이 뭉쳐가지고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장기인데 거기에 당이 높은 채로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얘들이 빨리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고 당뇨가 또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손끝, 발끝 이런 부분에 당이 높은 채로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부분에 이제 뭐 감염이 잘 생긴다든지 그로 인해서 좀 썩어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절단하는 경우들이 예전엔 많았습니다. 예전엔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약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아우 약 부작용 때문에 못 먹겠어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당뇨 약들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개발되고 지금 뭐 한 5세대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4세대, 5세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든 혈관들은 신경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신경이 옆에 지나갈 때 당이 높은 채로 삼투압이라고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그런 힘들이 여기 가해지게 되면 신경들이 망가지게 돼서 당뇨병성 신경증이라 그래서 이제 신경들이 계속 아픈 거죠. 쓸데없이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들도 생기고 신경들이 전반적으로 기능을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만성적인 위장 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손끝, 발끝도 말씀드렸지만 눈도 되게 취약한 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혈관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혈당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눈도 빨리 망가진다. 망막의 변화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망막 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당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이 조절이 잘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어떻게든 정상 수준에 가깝게 잘 유지한다. 근데 그게 또 섭섭한 얘기지만 70번째 생일 넘으시거나 80번째 생일 넘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다. 고혈당은 절대 즉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높지 않은 경우에서 그냥 고혈당, 당이 이렇게 높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가지고 내일 당장 잘못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혈당은 즉사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너무 엄격하게 당뇨 관리하게 다그치지 말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또 장기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뇌에 있어서는 뇌경색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눈은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눈이 멀게 되는 시력 상실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고요.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투석실 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심장에 있어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초의 장기이기 때문에 당뇨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거기에 이제 잘 감염도 생기고 궤양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지만 요새는 약재들이 좋은 것들이 나와서 혈당들이 이렇게 뭐랄까 널뛰게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도 많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상황인 거죠. 전체 환자 대비, 그러니까 환자 숫자는 당뇨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늘지만 전체 환자 대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유리하게 된 거고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뇨를 오랫동안 앓게 되면 이제 발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기 기능 자체에 이제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잘해야 그것도 이제 덜 생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환자들도 거기까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제 혈관에서 이제 미세혈관의 문제냐, 그다음에 큰 혈관의 문제냐, 그다음에 혈관과 관계없는 문제가 있느냐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미세혈관이라는 게 작은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망막, 콩팥, 그다음에 말초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큰 혈관들은 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혈관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하고 관계가 없는 합병증들도 있는데 위에 이제 꿈틀꿈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위 마비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성기능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감염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요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똑같이 걸리더라도 당뇨 환자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시고 중환자실들도 좀 잘 가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더 많았다는 건 뭐 굳이 통계를 내놓지 않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또 눈의 변화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치과 선생님들은 사실 당뇨 환자가 오면은 치료하기가 조금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났을 때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회복을 해서 잘 좋아지는데
당뇨가 있고 특히나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뭐 계속 뭐가 생겨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시술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은 하여튼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없는 게 좋듯 있으면 관리를 잘해서 정상인의 혈당의 패턴하고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귀찮긴 하지만은 인슐린 주사를 통해 가지고 몸에서 움직이는 거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계속 자기가 찔러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되게 이상한 뭐랄까요, 미신이랄까요, 어떤 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나빠진다가 아니고요. 당뇨의 마지막에 이제 인슐린 주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쓰니까 돌아가신다 이게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시면 인슐린 주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인슐린 주사를 되게 늦게 천천히 조금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인슐린 주사를 잘 투여를 하면은 오히려 생존율도 올리고 이제 합병증에 생기는 것도 줄인다는 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연구들로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인슐린 주사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예, 내지는 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망설여서 사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해서 알아야 될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의외로 이제 뭘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뭘 하면 더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팔다리 근육량. 그 다음에 음식들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 그 다음에 많이들 안 다룬 얘기지만 잠을 잘 자야 된다. 예,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다리 근육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을 떨어뜨리는 건 인슐린이 몸에서 췌장에서 나와야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고갈이 되기도 하고 똑같이 나오더라도 몸에서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원인은 팔다리의 근육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팔다리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물론 인기는 잠깐 끌 수 있겠지만, 예,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팔다리가 충분히 근육, 그러니까 두꺼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출렁 있는 팔 말고 이게 단단한, 예, 단단한 팔이 있을 때, 그리고 다리가 단단할 때 거기서 당분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혈당 지수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저기에 많이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맛없는 음식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중에 혈당 지수가 괜찮은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나쁜 게 이제 과일 주스하고 빵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과자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대한 게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에 꼭 그 표지에 이렇게 써 있죠. 무가당. 네. 이거 왠지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무가당이라는 당을 가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당이 있죠. 과일을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당이 없겠어요. 예.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이제 음식들을 몇 가지도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야채, 단백질 같이 드시라는 거, 그다음에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지 마시라는 거. 밥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막 고봉밥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좀 많이들 줄인 것 같고, 밥그릇 자체도 실제 만드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을 적게 드시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이제 짜지 않게 먹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식 위주로 좀 드시되, 한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한식 중에서도 이제 뭐 전을 먹는다든지 떡국을 먹는다든지, 갈비 또 얼마나 그저 맛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 조절에는 안 좋다. 그래서 주로 뭐 먹어요? 그러면 비빔밥 먹어라, 쌈밥 먹어라, 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예, 뭐 먹긴 먹겠지만 그죠? 예, 갈비가 좋죠. 갈비가 좋은 건 아는데, 예, 먹고 싶은 걸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걸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은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게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 나와 있고요. 우리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혈당 조절에 안 좋은 영향 끼칠 뿐만이 아니라, 잠을 잘 못 잤나라고 잘 잤나라고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탕이라든지 믹스커피 달달한 거에 먹는 양을 한번 일기로 적어보세요. 잠을 잘 잔 날은 덜 먹어요. 네, 잠 못 자고 피곤해 죽겠는 날이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정말 쓰냐, 그게 아니고 쌓이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쌓이는 쪽으로. 충분한 잠,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혹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제 12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혈당이 괜찮아요. 왜? 먹을 시간이 적어서. 먹을 시간이 적어서. 예, 먹을 시간이 적어서. 조금 자는 사람은 먹을 시간이 많아진다.
예,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 물론 길이도 중요하지만 잠의 품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게 8시간 잤는데 소변 보러 6번 일어났어. 그건 무슨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잠을 못 자는 원인들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개선해야 된다. 잠을 왜 못 자는지 그 잠 못 자는 거 의뢰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못 자는지에 대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주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해서라도 원인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뇨 발생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잠 잘 자는 사람들이 당뇨가 덜 생긴다. 이게 잠, 스트레스 다 영향들 끼쳐가지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또 당뇨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도 다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뚱뚱하지도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데도 당이 생기는 사람들을 또 자꾸 찾다 보면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잠을 잘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당뇨가 많이 생긴다. 당뇨 사실 제일 이제 골치 아픈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라든지 다음에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약 한두 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고 워낙 예전부터 많은 경험들도 축적돼 있고 환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뭐 크게 걱정들 안 하시고들 하시는데 당뇨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 봤더니 당뇨약 먹고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저혈당에 빠져서 내가 응급실 업고 갔었지라는 그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연세 드셔서 당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세대 당뇨약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줄어들었다. 그리고 당뇨약의 종류는 더 많습니다. 예, 혈압약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안 생기는 다른 약을 처방받아서라도 정상인들하고 당뇨가 없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상태의 하루 혈당 변화를 만들어내야 내 혈관이 그 설탕물 할 때 가라앉는 그 과량의 당분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거나 망가지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혈당 당뇨 없으면 좋죠. 그다음에 당뇨병 정단계도 없으면 좋지만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더 문제인 거고요. 알고 있는데도 또 아유 괜찮을 거야. 아유 그거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찮아 뭐 이런 생각하고 옛날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손 찔러서 그걸 적어오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찌르지 않고 이렇게 팔에만 붙여도 알아서 혈당을 재주는 그런 게 물론 좀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런 기계들까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핸드폰만 갖다 대면 너 혈당 지금 얼마야 이렇게 알려줘요. 놀라운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막 공상과학 이런 거 할 때만 쓰고 나는 과학자가 돼서 이런 거 만들어야지 할 때 그런 거 했던 거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 관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당뇨약도요 계속 먹어야 되고 양도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정말인가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런 코스를 밟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인슐린이 더 늘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낳아줬을 때 췌장 속에 있는 인슐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약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 약을 오랫동안 그 용량으로 가다가 늦게 올리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은 잠을 자자, 맛없는 거 위주로 먹자.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의 근육량을 잘 보존을 하거나 늘리면 더 좋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뇨가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 초기에 인생 스타일을 완전히 다 뜯어고치면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한두 분은 계십니다. 흔치 않지만 완치의 개념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강연에서 알려주신 3가지 방법들을 실천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약을 늘리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그런 개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강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당뇨 관련해서 이런 강연들 할 때마다 뭐 맛있는 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팔 양쪽 팔하고 다리에 두께를 좀 두껍게 그리고 물렁물렁한 걸로 두껍게 하지 말고 탄탄한 살로 늘려서 혈당 관련해서 이게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중간에 꼈어라고 잔소리 듣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잔소리로부터 최소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라고 하면 저한테 오셔서 항의하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매주 100세 인생을 이룰 수 있는 유용한 건강 상식들을 들려주시고 유쾌하게까지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지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질 말고요. 지질. 지질. 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